안녕하세요. 우맘달의 전주은입니다. 드디어 무너지는 부모들 탐독 특강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소개편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마지막 편까지 여러분들과 참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오늘의 주제 사춘기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격동의 사춘기를 보는 케이스, 그리고 잔잔바리로 무난하게 사춘기를 보는 케이스, 이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책 내용을 흡수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우맘달 구독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에서 피아노과를 전공하고 동대학원 교육대학교에서 음악교육 석사를 취득하고 현재는 숙명클랑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다은입니다. 전다은 선생님은 제가 정말 신뢰하는 교육자 중에 한 분으로 저랑 아이들 교육에 대한 비전을 많이 나누시는 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사명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우리 다은쌤의 사춘기 시절이 정말 파란만장했더라고요. 네, 대충 예상이 되시죠? 격동의 사춘기 시절을 보낸 우리 다은쌤, 그리고 잔잔바리로 무난하게 사춘기를 보낸 저의 어린 시절, 학창시절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고 그 시절 우리들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달랐는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서 책을 읽어볼게요. 먼저 사춘기는 청소년들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서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청소년기는 성적 성숙이 시작되는 시기와 완전한 성적 성숙에 도달하는 시기 사이의 기간이다. 책에서 말하는 성적 성숙이라는 건 몸이 변화하는 신체 발달을 비롯해서 두뇌 발달,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걸 말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자아이들은 약 22세에 완전한 성숙에 도달한다. 반면 남자아이들은 약 2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한 성숙에 도달한다. 여자아이들에게 청소년기는 10년가량 지속되고 남자아이들에게는 12년가량 지속되는 셈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 청소년기가 길수록 아이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성인인데 사회적 지위는 성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완전한 성숙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사춘기가 빨리 올수록 아이들이 견뎌야 하는 청소년기가 더 길어지는 것이죠. 이게 과거보다 영양도 좋아지고 위생도 좋아지면서 실제로 인간의 사춘기가 훨씬 빨라졌다고 해요. 이건 더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도와줄 또 다른 책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지난 200년 동안 산업화된 현대 서구 세계에서 일어난 크나큰 변화 중 하나는 사춘기가 예전보다 훨씬 일찍 진행된다는 것이다. 많은 이는 이게 개선된 영양과 위생으로 건강 상태가 더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전반적인 사춘기 발달 가속화로 생긴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오늘날의 청소년은 몸은 성인이지만 사회적 지위는 성인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춘기가 빨리 시작되면 사회적으로 성숙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긴 시간이 10대들에게 더 힘들고 뚜렷하게 느껴질 뿐이다. 빨리 성숙한 10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직 가족에게 의존하며 정말 중요한 결정은 거의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이들도 성인처럼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물질적 소유물을 갖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닌다. 제가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읽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욕구를 조절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격동적인 청소년기를 보내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자기 조절 능력과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는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무난하게 잘 길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 편에서 겸손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문화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책 구절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와 청소년은 어른을 관찰하거나 어른으로부터의 적극적인 가르침을 받는 방법으로 이러한 관행과 관습을 배운다. 어른으로부터 적극적인 가르침을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옳은 것을, 그리고 옳은 문화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그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책에서 모든 문화는 고유하다고 말하거든요. 문화라는 게 딱 프로그램처럼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화권 안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고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가정 안에는 반드시 아이가 어른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가정만의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을 아는 채로 태어나는 아이는 아무도 없다.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알 수 있다. 문화권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야만 하는 지금 시대에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부모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이다. 어느 곳에서든 아이를 문화화하는 일은 엄마와 아빠만의 소임이 아니다. 문화권 전체가 서로 협력한다. 학교, 지역 공동체, 심지어 인기 소설 등 모든 것이 서로 힘을 합쳐서 기본 규칙들, 문화의 기본 구조를 아이에게 심어준다. 방송 매체, 유행하는 드라마, 아이들이 접하는 인터넷에 자주 뜨는 광고,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문화화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친구 같은 부모, 편안한 부모, 감정을 공감해주는 육아, 다양한 의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요즘 특히 본질이 흐려지고 역할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시대죠.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말을 공경하고 따를 수 있으려면 부모에게는 무조건 권위가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가르쳐야 하니까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가 강하다는 말은 부모가 또래 친구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럼 계속 책 같이 읽어볼게요. 이 엄마는 아이들을 어른들의 문화 안으로 문화화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이들의 문화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가 문화화하고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올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준비를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네, 여기 부분 읽어보면서 우리 다은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춘기를 굉장히 힘들게 격동적으로 보내게 됐다고 했는데 다은쌤의 사춘기를 겪게 되었던 그 시절에 다은쌤한테 부모님은 어떤 존재였나요?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느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례하지만 그때는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자주 했던 말이 내 친구들은 다 그래 라는 말이었는데 친구들은 제 마음을 다 공유하는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제 마음을 절대 공감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그런 표현을 가감없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다은쌤한테 친구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친구들은 저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랬었거든요. 하루 종일 친구랑 통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오래 같이 있으려고 했었어요. 이전 특강에서 제가 또래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지면 왜 안 된다고 했었죠? 아이들은 서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올바른 길로 조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책 구절 다시 같이 읽으면서 가볼게요. 양육자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요. 바로 또래 친구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절대 자신을 성숙함으로 안내할 수 없는 미성숙한 사람들에 의해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하고 아이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일인지 부모님들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해요. 가정 내에 문화가 없고 부모와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애착을 또래 친구와 형성합니다. 그렇게 초등 고학년이 넘어가는 시기 즈음에 또래와의 애착이 중요해질수록 사춘기 시기가 다가오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은쌤은 그 당시 왜 부모님보다 친구가 다은쌤한테 훨씬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12살 때였는데 책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가족에는 규칙 같은 가족만의 문화가 없었고 또 부모님께서 저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어 하셔서 저한테 선택권들을 되게 많이 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한 것들이 있을 때 친구들한테 의견을 많이 묻게 됐고 뭔가 하기 전에 부모님의 의견이나 제 생각보다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친구가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많이 바쁘셔서 제가 부모님과 사이가 끈끈하지 못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어른들의 지도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책 구절 또 같이 볼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변화시키고 방향을 새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의 눈에 멋지게 보이는 일보다 어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 글 너무 공감해요. 저는 사춘기를 잔잔바리로 그냥 무난하게 보낸 케이스거든요. 별로 부모님을 힘들게 하거나 큰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책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저희 집은 굉장히 부모의 권위와 문화가 확실한 가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말이 굉장히 중요했고 중요한 만큼 자식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말보다 엄마 아빠 말씀이나 저희 언니의 말이 저한테 훨씬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가족의 문화가 저한테 잘 자리 잡힌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 초등학생 때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항상 저희한테 노래방이나 PC방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루는 친구들이 누구 좀 찾으러 같이 노래방인가 PC방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친구들한테 나 안 들어가고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고 정말 그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애들이 1시간이 지나서야 나오는 거예요. 안에 친구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죠.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엄마가 어차피 모를 텐데 왜 안 들어왔어? 그냥 갔다고 얘기 안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 말이 저한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엄마의 말을 더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노래방과 PC방은 내가 들어가기에 위험한 공간이다 라는 인식이 엄마의 말로부터 저한테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온전하게 어른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문화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사춘기 편을 따로 특강으로 찍고 싶게 한 책의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사춘기 이전의 두뇌는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문장입니다. 10대가 되기 이전의 시기, 이때 아이와 관계를 정말 잘 쌓으셔야 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이는 그날 이후로 저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현재는 사이가 무척 좋습니다. 이 모두가 산에서 보낸 그날 시작됐죠. 케이든이 8살일 때 아빠는 산에서 하루 동안 함께 놀면서 케이든의 태도를 바꿀 수 있었다. 만약 케이든이 15살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바뀌거나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어릴수록 즐거움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부모에 대한 태도를 더 쉽게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아이와 관계가 조금 틀어져 있고 원만하지 않더라도 이 시기는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에 대한 태도, 즐거움에 대한 태도 그리고 뇌 자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사춘기가 오는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청소년기가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아이들이 조금은 더 원만하게 보낼 수 있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사춘기 이전 시기부터 가정 내에 문화 형성하기. 두 번째, 부모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또래보다 부모가 중요할 수 있게 관계를 잘 쌓기. 세 번째, 그 안에서 자녀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따르게 하기.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하고 통솔받고 싶어하는 선천적 특징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 말을 믿으시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2부에서는 더 실질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2부에서 만나요.